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럴까요? 오늘 시장 또한 지금은 경계감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권,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인데 그 등락의 폭이 깊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어디서 그 큰 기회를 찾아봐야 할까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산타는 올까요? 일단 저는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고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색조합이요. 뭐 미국 양봉, 국내 양봉처럼 또 그려지게 됩니다. 박건희 차장님께 네. 제가 뭐 산타 모자라도 하나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존재가 산타시기 때문에 아하, 감사합니다. 자, 저희 말씀하세요. 섹터의 쟁점들 하나씩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가 좀 달리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자율주행 이슈 품은 쪽도 있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이 거래대금 좀 집중되고 있고요. 로봇은 현대모백스가 이렇게까지 계속 가네요. 자, 긍정과 부정 의견 열어보겠습니다. 긍정 의견이 지금 두 분 모두 3개 정도고요. 겹치는 쪽은 2차 전지 한쪽으로 좁혀지네요. 자, 먼저 그렇다면 자동차와 자율주행부터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테슬라 로보택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오늘 현대차, HM안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기아까지 자동차 현대그룹주 중심으로 또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퓨런티어가 지금 꼬리를 좀 달기는 했는데요. 10%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만이 그 독일의 자율주행 사업을 좀 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M&A의 타겟이 또 자율주행 쪽으로 키워드를 던지게 되니까요. 오늘 좀 같이 묶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곽유정 대표님께 의견 여쭐게요. 자동차가 쉬어가다가 다시 오늘은 방향을 잡나 싶습니다. 연말에는 대주주 요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쉬어간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때가 또 기회로 볼 수 있다면 지금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일까요?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차 기업들, 현대차나 기아차 쪽은 늘 항상 긍정 말씀을 네.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연말 되니까 이제 자동차 쪽 관련 이슈가 일단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 모멘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동차 쪽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S에서 로봇 옵티머스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아틀라스를 CES에서 처음으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연할 것으로 또 기대감까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제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지금 현재 자율주행 섹터도 지금 같이 호재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약간 좀 로봇까지 묻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 단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긍정적인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자율주행 이슈는 확실히 테슬라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 이제 웨드부시 쪽에서 테슬라가 로보틱스와 AI 전략을 통해서 2027년도까지 기업 가치 3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서 지금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2배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내내 엔비디아 주가에 좀 가려져 있었던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서 연말 갈수록 이 테슬라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테슬라 향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지금 좀 만연하게 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향으로 뭔가 이제 로봇에 대한 부품을 공급하고 있거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퓨런티어가 또 네. 그렇게 좀 엮여 있는 그죠.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자율주행 쪽, 원래 이제 자율주행 쪽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강국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율주행 이제 기술력에 있어서 사실 이런 선진화된 국가들
보다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도 미국의 이제 모셔널이라는 자회사를 두고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 향으로 항상 이제 이슈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같이 또 부각을 받는 그런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에 들어오는 이 수급의 움직임이 과연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의문점이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자율주행 섹터에 또 어떤 이슈가 같이 붙냐 하고서 봤더니 자율주행과 로봇이 같이 함께 융합을 해서 그죠.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그런 또 기대감을 네.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로봇 섹터에서도 그냥 로봇 섹터 내에 휴머노이드 로봇 있고 뭐 로봇 부품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이렇게 이제 봤었지만 이제는 자동차라는 큰 섹터 안에서 이런 관련 이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좀 발현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자동차 향으로 관련 모멘텀 좀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중소형주 공략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저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위주로 흐름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전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HL 만도 주셨었죠? 네. 같이 볼 수 있겠네요. HL 만도는 지금 딱 차트가 고가놀이 하고 있고 현대차는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좋다라는 관점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올 연말에 끊어가기 할 필요 없이 네. 내년도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예. 반영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신규 매수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추세 매매 관점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금 난이도가 있는 구간에 좀 진입을 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은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네. 분할 매도를 하면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배당도 잘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중장기 전략으로 봤을 때는 또 요즘에 배당 기준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배당까지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현대차 쪽도 주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현대차에 대해서 좀 더 집중 있게 바라보자 의견 나왔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HL 만도는 정말 큰 상승률을 보이네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 2차 전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유일하게 같이 긍정을 주신 영역입니다. 박건희 사장님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이제 어제였죠? 엔캠에 그 뉴스가 쏟아지게 되면서 2차 전지 쪽에 다시 활기가 돋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간 2차 전지를 바라봤었던 키워드는 ESS였다가 조금 더 큰 매크로단 이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었다가 그러다가 사실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엔캠이 다시 불을 지핀 건가 싶습니다. 엔캠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인지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어디에 지금 다시 우리는 분배를 관점을 논해봐야 할까요? 일단 전액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전액. 저희가 진짜 2023년도 이후로 에코프로 BM부터 엔캠도 그때 많이 올랐었고 다시 이제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다시금 이 소재에 대해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이렇게 좀 했는데 왜 하필이면 엔캠이 중국의 CATL과 35만 톤이냐 이거죠. 사실은 엔캠의 고객사가 CATL이에요. 예,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근데 중국이 계속 제재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에 중국향으로 해서 판매량이 2.2만 톤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원래가 2025년도에 엔캠의 목표가 중국에서 6만 톤을 판매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5년에 35만 톤 그러니까 한 연마다 한 7억 톤 정도가 이제 중국향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엔캠이 6만 톤을 목표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을 5년간은 중국 목표는 계속해서 달성해 가는 거죠. 근데 중국 목표가 또 제일 커요. 그리고 미국이 한 3만 톤, 기타 지역이 한 1만 톤 이렇게 판매를 할 걸로 딱 보이는데 이게 보면 엔캠이 이 중국이 이런 2차 전지 4대 소재가 저희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인데 다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한 60% 이상 딱 되는데 그 와중에 엔캠이 치고 들어갔다? 요거는 굉장히 품질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또 반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도만 해도 저희가 전해액을 만드는 업체가 엔캠하고 솔브레인 이렇게 네. 등이 있었는데 10위권 밑에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7위권으로 올라오더니만 2025년도에 4위권으로 전해액 출하량 그 순위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한국 업체들이 선전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네. 엔캠하고 이게 다 같이 가던 그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주도주로서 그때가 왜 갔냐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라든지 엔캠 같이 뭐 전해액 생산 능력 이게 되게 캐파라고 네. 하죠.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에코프로 BM이 2023년도에 캐파 생산 능력이 18만 톤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027년도에 70만 톤, 그리고 2030년도에 100만 톤까지 생산 능력이 늘어날 것이다. 요거에다가 그러면 양극재를 얼마에 팔 수 있겠구나 하면 킬로그램당 또는 톤당 얼마 이렇게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곱해서 영업이익률을 따져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잘 보면은 엔캠도 그 당시에 올라갔었을 때 전해액의 캐파 때문에 목표 주가 그때도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캠은 과연 과거에 올랐었을 때 올해 2025년도에 생산 능력 전망을 얼마나 했었냐면은 한 80만 톤 정도. 그래서 87만 톤 정도 이렇게 생산 능력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2차 전지업이 최근에 전기차 쪽이 안 좋다 보니까 생산 능력을 다 조금 줄이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안 줄였습니다. 지금 네. 현재가 한 65만 톤 정도? 이 정도 현재 생산 능력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저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예전에 좋았다가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이런 생산 능력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주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 생산 능력이 크게 줄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전해액 이런 쪽은.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전해액이냐 이건데 전해액이 구성을 하는 게 전해질염 그리고 저희가 유기용매, 첨가제 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전해액이라 그러고 요거를 판매하는 게 이제 엔캠인데 그럼 전해액에서 뭐가 제일 또 중요하냐면 첨가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 첨가제가 하는 게 뭐 F전해질, P전해질 뭐 이런 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런 게 다 이제 수명, 고출력, 뭐 이런 효율성하고 연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요새 배터리 업체들 보게 되면은 다 이제 비용에 대한 효율성 이런 거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양극재가 얼마나 성능을 내느냐 요게 중요했다면은 요새는 음극재. 그래서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전해액 이렇게 효율성을 나타내는 다른 소재들이 핵심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어요. 양극재에서 좀 넘어가는 느낌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엔캠이 이 기술력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있기 때문에 전에 다 같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저희가 찾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효율성과 연관돼 있고 꼭 2차 전지주들이 간다면은 니즈가 꼭 있어야 되는 소재, 이게 전해액이 그런 거죠.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준다면 크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캠 첨보 이런 종목도 떠오르는데 예. 엔캠은 사실 지금 저위험 구간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예.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예. 가장 매력적인 종목을 엔캠으로 꼽아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엔캠, 그러니까 현지 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것들 보면은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전액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엔캠을 봐야 되는 게 네네. 전액은 굉장히 변질이 잘 돼요.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엔캠이 계속해서 현지 생산을 좀 네. 하고 있는 거고 이 현지 생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세액공제를 받죠. 이제 생산액의 한 10%를 받고 있죠. 이런 정책적인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른 것도 없고, 그죠? 네. 그렇다면 엔캠이 지금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가가 좀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음봉으로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 거래일 대비 10% 상승권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에 강점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 잡고 계시네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사실 저희 고민했어요. 오늘 로봇을 할까 말까. 근데 안 되겠어요. 현대모백스가 너무 강해서. 자, 곽유정 대표님께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언제 쉬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행정명령 내년에 또 트럼프발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고 또 CS2026에서 결국에는 중심이 될 것은 로보틱스가 이야기가 될 거기 때문에 기대 수급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시세가 빠지면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은 로봇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방송 나오면서 네. 로봇 관련 섹터들 중립 의견을 좀 드리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옥석 가리기도 꽤 중요한 맞아요.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중립 의견을 드린 건데 확실히 지금 시장의 수급이 12월 달 내내 로봇주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좀 관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CS에서 현대차 쪽에서 그런 로봇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로봇 쪽 관련해서 움직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초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고, 그 다음 이제 로보티즈가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로봇 부품단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그 로봇 물류, 자동화 수혜 기대감이 또 같이 함께 퍼지게 되면서 로봇 자동화 솔루션, 소프트웨어 관련 네.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로봇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다시 뭐랄까요, 투자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한 게 이번에 이제 현대차발 이 아틀라스 공개 예. 이런 이슈가 좀 작용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3세대가 이미 지금 현재 공개가 된 상황이고 양산 돌입을 예고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옵티머스보다는 한 발 좀 늦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존의 시제품 개발 단계를 이제 지나서 본격 양산 단계로 이제 진입하게 됐다라는 데 있어서 좀 의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대차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의 상용화 목표를 2028년도 지금 전후로 저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이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업 쪽에서 로봇을 만들고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금 제조 현장에 들어가 투입이 되는 이런 지금 선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HL만도 말씀 주셨는데 HL만도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쪽으로 이런 로봇 관련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L만도 자체가 현대차와 거래 관계를 끈끈하게 맺고 있는 거래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HL만도의 제품이 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우린 PTS 같은 경우에도 네. 정밀 감속기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공급을 한다라는 관련 이슈들이 지금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쪽에서 뭔가 파생되는 그런 내러티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여전히 물류 관련돼서 지금 현대모백스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라는 그런 앞에 또 이름이 달렸기 때문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로 이제 정거래만 하더라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쵸. 또 시장에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기도 예. 했었거든요. 확실히 지금 시점에
대기업에서 지분 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중견기업에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익홀딩스도 원익 로보틱스를 또 보유하고 있는 또 지주사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옥석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찾아본 또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오늘 뭐 탑픽도 제가 로봇주 가지고 오기로 네. 했지만 이런 대기업이 또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 중에 유진그룹 쪽에서 자회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곳이 TXR 로보틱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세미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개발 또 MOU를 맺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덜 부각된 측면들이 있지만 로봇 관련 종목들 내에서의 지금 현재 순환매 시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관련 종목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다시금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로봇 라인업들 관심 종목 계속 올려서 추가적인 추세 팔로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긍정 의견 드렸습니다. 로봇이 계속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덜 간 쪽에서 기회 노릴 수 있다면 좀 대기업과의 연결고리가 깊은 그 종목군에서 찾아보자. TXR 로보틱스도 언급 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오늘 담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탑픽이 또 로봇주에서 챙겨와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오랜만에 철강 다뤄보고자 합니다. 박건희 사장님께서 네. 오늘 긍정이 조선 2차전지 철강이 이에요. 그중에서 네. 궁금한 게 또 철강이거든요. 네. 근데 철강의 뉴스를 찾아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우주도 껴 있습니다. 그죠? 네. 세아 베스텔 지주나 이런 쪽은요. 네. 일주일 전에 뉴스로는 그 미국 쪽 네. 전기로 제철소 투자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관세 얘기가 다시 한번 불어닥치고 네.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철강주를 둘러싼 뉴스가 너무 많은데 어디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키포인트를 이제 흐름대로 제가 알려드리면 네. 자, 일단 이런 시크리컬 주들은 네. 업황의 가장 바닥이 어딘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시크리컬이 말 그대로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대개 사이클이 뭐 3년 나쁘고 3년 좋고 뭐 4년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대개 저희가 대표적으로 화학주, 철강주, 건설주가 사이클이 한번 도는데 4년 나쁘고 4년 좋고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래서 한 7년, 8년을 도는데 현재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개 업종이 네. 올해까지 포함을 하면은 4년간 업종이 안 좋았었거든요, 업황이. 근데 업황이 이제 터나는 모습이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가 한 가지 초점이 되는데 그럼 터난다는 게 어떻게 기대냐 그냥 뜬구름 잡듯이 기대가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될 것인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해 들어서요 그 미국 주식 중에서 좀 많이 오른 업종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철강주, 오. 광산주, 예 아르셀로미탈, 예. 뉴코 이런 것들이 실은 한 4월 달부터였나요? 한 더블 정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리오틴토도 한 70%, 80% 이렇게 좀 올랐어요. 왜 하필이면은 철강, 광산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올라가냐면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되게 업황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을 걸로 보이잖아요. 물론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실적은 아니지만 일례로 아르셀로미탈이 지금 1년 동안에 더블이 올랐는데 1분기 실적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었고 그래서 야, 더 이상 철강업이 빠질 게 더 있겠냐 이게 인식이 됐어요. 사실은 4분기부터.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실적 발표 1분기가 5월 달에 했는데 주가는 4분기 2014년도 4분기에 미리 찍고서 턴했거든요. 이게 사이클주들은 뭔가 업황이 회복이 될 것 같으면 먼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은 게 안 보이니까. 네. 근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돼서 빠져 있고. 아르셀로미탈이 그 당시에 한 8.3억 달러 영업이익을 냈었거든요. 이게 Q&Q로 55%가 늘었는데 국내 업체들도 한번 보자고요. 과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해외 업체처럼. 근데 저희가 일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만 놓고 보자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저희가 철강 본업이 있고 이 건설이 있고 2차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에 별도 영업이익에서 철강이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이게 YY로 플러스 33%예요. 영업이익률 한 6.6%가 됐고요. 이게 포스코홀딩스의 수익을 현재 방어하고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네. 철강이 포스코홀딩스의 수익을 방어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야, 이게
그리고 현대제철도 보자고요. 현대제철이 3분기에가 영업이익이 3.7조 이 정도 37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4분기가 1,4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2026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증익 국면에 다가갈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이 한 7,300억 정도, 네. 굉장히 큰 폭의 턴어라운드거든. 이런 것만 놓고 보면 해외 업체들이 실적 때문에 미리 바닥을 찍고 더 나빠지겠어. 바닥 찍고 실적이 발표되고 운지 쭉 갔듯이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주가는 선반영되어 있으니까 네. 네, 미국장에서도 힌트를 좀 받아봤습니다. 두 종목을 살짝 또 우선순위로 배치해 주셨는데 관심 종목 담고 추가적으로 수급 붙는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탑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로봇 챙겨주셨다고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요. 오늘 또 두산 관련해서 이슈가 또 있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 지금 자리도 예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대기업이 지분 네. 투자한 그런 기업들 내지는 아예 대기업 계열사, 자회사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다시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를 가져왔고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 시장에서 5위, 우리 국내 시장에서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보면 적자를 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관세 부과로 인한 이런 좀 침체기에 협동 로봇 시장이 사실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판로를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미국의 로봇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인 원엑시아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또 지금 현재 현대차 로봇이 또 부각이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로봇 산업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런 원엑시아라는 곳을 지금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수출 거점을 확보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좀 의의를 둘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미국에도 현지 법인을 네.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8개사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관련 수혜 기대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구간들 봤을 때 최근 11월 달 그래도 대량 거래량 한번 크게 유입되기도 했었거든요.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95,000원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분 매각 이슈도 있기는 했었는데 여전히 로보틱스 사업에 있어서의 기대감 예쁘게 바라보면서 95,000원 봅니다. 자, 박건희 차장님의 탑픽은 대한전선입니다. 전선주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27,000원 이렇게 네.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초고압 케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밝히기를 청정에너지에 전력망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이슈가 좀 가장 좀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이고요. 대한전선 놓고 보면은 이 초고압 그리고 해적 케이블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한 20%대, 15%대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4분기가 한 25%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2%대에서 4%대로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역시나 대한전선이 이 초고압 케이블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구나. 요걸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대한전선이 확장을 하죠. 캐파 증설을 하는데 요게 이제 당진에 1, 2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이런 쪽에 있는데 다 2026년도, 2027년도 다 가동 예정이거든요. 당장 내년부터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 한번 이런 캐파와 네. 이런 초고압 케이블 그리고 미국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리레이팅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7,000원으로 정리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장 끝까지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